미국 하와이로 향한 특사단을 보냈죠. 중요한 것도 하나 함께 들려보냈답니다. 그게 뭔지 한번 들어보시죠. 정확한 위치는 알고 계세요? 주소나 뭐 이런데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지? 비관련인으로 이제 일단 넘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전화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. 전화 연결해서 본인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니 그러면 홍준표 전 시장의 전화를 안 받거나 받아도 오지 말라고 주소 안 알려주면 못 만나는 거네요, 그러면? 그 어떻게 하든 이제 만나야죠. 그런데 네. 어제 출발할 때에도 연락을 했는데 오지 마라. 꼭 만나고 돌아갈 겁니다. 이제 언론에 손편지라는 게 이게 나왔잖아요. 예. 이거를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. 이런 형식적인 거는. 오, 예. 그거를 김문수 후보님이 잘 아시더라고. 예. 그래서 저한테 따로 아주 깊은 메시지를 주셨다. 그 말씀을 제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. 깊은 메시지라고 하면은 어떤 종류일까요, 의원님? 뭐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는 거고. 예. 김문수 후보는 먼저 손을 내밀겠다. 예. 그리고 홍 시장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존중하겠다. 예.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다. 이런 절절한 호소가 담겨 있다. 조 의원님, 분명히 이제 홍 시장이 그 특사단 오지 말라고 했다 이랬거든요.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본인의 손편지를 딸려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. 네.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건 그 하와이 설득조가 홍준표 전 시장을 만났답니다. 오지 말라, 난 탈당했다, 안 만났다고 했는데 지금 만났고 이제 김대식 의원을 비롯해서 자신의 이제 경선 캠프 때 있었던 사람 만나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저 속보는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. 이 얘기는 좀 어떻게 들리십니까? 글쎄, 그러면 또 입장이 바뀐 모양이죠.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계속해서 뭐 본인이 사실은 그 신한국당으로 정치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꼬마민주당으로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유대로 꼬마민주당으로 시작할 걸 그랬다. 뭐 약간 정치의 출발부터 회의를 계속 표시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른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뭐 당원이나 지지층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의 큰 실망감 같은 거를 여지없이 그대로 드러냈거든요. 그러면서 뭐 이재명 후보 쪽으로부터 뭐 총리직 제안받은 문제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명시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어요. 그런 점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홍준표 전 시장이 혹시 이재명 후보 캠프로 가는 것 아니냐, 뭐 정계를 은퇴했다고 하지만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막 보도하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보면 이제 그 특사단이라는 사람들을 만났고요. 네. 뭐 거기 가서 뭐 그 비가일랜드 섬이 뭐 그렇게 크질 않으니까 그리고 거기 뭐 다운타운이 그렇게 크질 않기 때문에 뭐 만날 수는 있었을 텐데 자기 그 프로필 사진을 보면 또 넥타이를 바꿔 맸어요.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. 그러니까요. 그런 것들을 보면 또 마음이 이 특사단을 만나고 나서는 또 마음이 좀 변한 거 아닌가? 예. 그러면 저희가 단정하진 않겠습니다. 제가 네. 특사단이 하와이를 떠나고 나면 또 어떨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. 예, 저희가 안 그래도 미리 준비했어요. 홍준표 시장이 SNS에다가 페이스북에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올렸었어요. 파란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. 그래가지고 뭔가 이게 또 민주당과 연관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돌연 뒤에 또 빨간색으로 타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. 자, 지금 오른쪽 화면 보이시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싶었는데 박수현 의원님, 지금 설득조 얘기 따르면은 홍 시장과 저녁을 지금 몇 시간째 먹었다는 거예요. 몇 시간째 먹으면서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. 이런 좀 나름 설득이 통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니, 그런데 천하의 홍준표 전 대구시장님께서 누가 설득하고 해서 넘어가고 그러실 분은 아니잖아요. 이미 본인의 주관이 너무 뚜렷하시고 또 본인이 입은 그 상처가 사실은 굉장히 큰 것이죠.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께서 사람의 인성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인격적인 공격을 한 것이야 참을 수 있다고 하지만 본인이 대구시장까지 정말 버려가면서 그래서 이 당의 마지막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경선에 참여를 했는데 그 경선이 사실은 뭔가 공정하지 못하고 불공정했다, 투명하지 못했다. 이런 것은 그 당의
대표이기도 했고 그 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분으로서 누구보다도 이 당을 사랑할 텐데 그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큰 자기 인생의 상처로 남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평소에 그 지지하던 가까운 분들이 가셨다고는 하지만 그런 분들의 말씀에 그렇게 천하의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넥타이를 바꿔매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인데 아마 제 생각은 아마 저희가 뭘 잘 읽지 못하는 홍준표 소위 정치구단의 높은 선문답 같은 이런 어떤 메시지들이 혹시 좀 오고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예. 저게 어떤 뜻일까라고 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. 예. 지켜보시죠. 예, 지켜보죠. 김대식, 유상범, 이성배 특사단 3명이 하와이에 있는 이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위치 어딘지 모른다고 갔거든요. 딱 하와이에 딱 밟으니까 또 뭐 어딘지 알려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나가지고 몇 시간째 식사를 함께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뭔가 지금 김대식 의원의 속보로 전해진 얘기에 따르면은 홍준표 시장이 다시 마음을 바꿔먹은 것 아닌가.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그동안 쏟아내고 있었거든요.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. 김문수 후보가 홍준표 시장에게 보냈다는 그 손편지. 그 손편지를 이 세 사람이 갖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? 먼저 손을 내밀겠다. 홍 시장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존중하겠다. 지금은 힘을 모아달라. 지금만큼은 힘을 모아달라. 이런 김문수 후보의 그런 강력한 요청이 담긴 손편지였다라는 겁니다. 송 대변인. 홍 시장이 정말 특사단 만나서 마음이 바뀐 걸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애초에 마음이 달라졌는지조차 조금 의문이죠. 사실은 홍준표 전 시장이 앞서 페이스북에 그 파란색 넥타이를 맨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잠시 올렸었는데 저는 그것을 민주당의 파란색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. 네. 홍준표 전 시장이 그래도 이 당에서 30년간 정치를 하면서 2번의 당대표, 1번의 대선 후보, 2번의 광역단체장, 그리고 5번의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. 30년간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이 그만큼 풍부한 기회를 드린 것이거든요. 그렇다면은 홍준표 전 시장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쪽을 기웃거리는 듯한 상황이 연출되면 그것이 온당한 일이겠습니까? 저는 아마도 그 사진은 과거에 본인이 당대표였을 때 한나라당의 상징색이 파란색이었습니다. 그런 것을 연상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해석하고요. 그리고 지금은 다시 붉은색 넥타이로 프로필 사진을 바꿨던데 그것이 아마 현재의 국민의힘의 색깔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. 그리고 지금 이제 하와이는 밤 11시 정도입니다. 네. 지금까지 만나고 있다고 하면은 아마 이제 당에서 건너간 분들과 뭔가 많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.